고공행진을 이어가던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다소 꺾였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은 게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가족기업 자산가치 조작 의혹과 관련해 진술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이 원숭이 두창 백신을 피부 상층부에 투여하는 방식으로 부족한 백신을 대처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텍사스주 댈러스 코리아타운의 한인 미용실에서 한인 3명에게 총격을 가한 범인이 증오범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뉴저지주가 9일 폭염 끝에 가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최근 유가 하락 등에 힘입어 다소 꺾였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은 게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지표는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속도가 늦춰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박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동부는 오늘 7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8.5%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81년 11월 이후 최대 폭이었던 전월 9.1%보다 상승폭이 크게 둔화했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가 급등세가 거의 멈췄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시장 예상보다도 좋은 결과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는 전월 대비 0.2%, 전년 동월 대비 8.7% 상승이었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5.9%, 전월보다 0.3% 각각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6월과 동일하고 전월 대비 상승률은 6월 0.7%보다 크게 낮아졌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급등하던 유가가 안정세로 돌아선 것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지난달 에너지 물가가 전월보다 4.6% 하락한 가운데 이중 휘발유 물가는 7.7%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에너지 32.9%, 휘발유 44% 모두 여전히 큰 폭으로 급등했습니다. 유가 완화에 힘입어 지난 6월 폭등했던 항공권 가격도 7월에는 7.8% 급락했습니다. 식료품과 주거 비용은 오름세를 유지했습니다. 식료품 물가는 전월보다 1.1% 올라 7개월 연속 0.9%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전년 동월 대비로는 10.9% 올라 1979년 5월 이후 최대폭 상승했습니다. 주거 비용도 전월보다 0.5%, 전년 동월보다 5.7% 가까이 올라 전체 근원 CPI 상승분의 40%를 차지했습니다. KBN 뉴스 박준환입니다. 온라인 마켓에서는 일부 품목의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의 지갑이 얇아지면서 식료품과 같은 필수적인 소비는 유지하고 있지만 전자제품이나 완구 등의 소비는 줄어들어 이들 품목의 가격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CNN은 어도비가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7월 전자상거래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 하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지난 2020년 6월부터 상승했던 전자상거래 가격은 25개월 만에 하락했습니다. 어도비는 일부 유통업체의 공급 과잉과 더불어 소비심리 위축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월마트와 타깃, 베스트바이 등 유통업체들은 재고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격적인 가격 인하에 나서고 있습니다. 어도비에 따르면 가격 하락을 주도한 품목은 전자제품입니다. 온라인 전자제품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9.3%나 하락했습니다. 완구도 8.2%나 떨어지면서 가격 하락을 견인했습니다. 온라인 의류 가격도 전년 대비 1% 떨어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월마트는 의류업체들이 재고 가격을 인하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는 온라인 식료품 가격이 계속해서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7월 온라인 식료품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3.4%나 오르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4월 10.3%, 5월 11.7% 등 식료품 가격은 매월 기록을 경신하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제품도 전년 동기 대비 12.6% 급등하며 27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CNN은 이번 조사 결과는 인플레이션 위기 상황에서 나온 좋은 신호라며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을 키워준 상품 가격이 잠재적으로 완화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근로자들의 임금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어 인플레이션의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최근 7월 시간당 평균 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올해 들어 매달 임금 상승률이 5%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임금 상승은 외식과 식료품, 숙박 등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소비에 도움을 주지만 많은 기업들이 운송 및 물류 등 다른 비용이 증가하는 동시에 노동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증가 부담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인사이트의 이코노미스트는 임금을 포함해 사업 운영의 전체 비용 구조가 증가했다며 높은 인플레이션 환경에 있는 기업이 그 비용을 소비자에 전가할 수 있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반적인 경기 둔화 속에서 더 높은 임금과 일자리 증가는 노동 생산성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2분기 노동 생산성이 연율 4.6% 감소해 2분기 연속 하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강력한 임금 상승은 연방준비제도 관계자들의 우려사항이라고 말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임금 상승은 여전히 인플레이션과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2분기 민간 부문 임금과 급여는 전년 동기 대비 3.1% 감소했습니다. 근로자들은 더욱 생계비를 맞추기 위해 임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 상승 추세는 노동력 부족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느냐에 좌우될 전망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망했습니다. 현재는 회사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근로자들 수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근로자를 유인하기 위해 더욱 빠르게 임금이 오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부동산 경기가 둔화하는 가운데 지난달 주택 매물 증가율이 3개월 연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집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부동산 온라인 거래 플랫폼 리얼터닷컴은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 7월 매물로 나온 주택 숫자가 전년 동기보다 30.7% 늘었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주택 매물 증가율은 5월 8%에서 6월 18.7%에 이어 석 달 연속 상승하면서 역대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리얼터닷컴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택시장에 제동이 걸린 상태라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이 주택 수요 감소와 매물 증가를 불러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리얼터닷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주택 매물이 증가하면서 공급자 중심 시장이었던 지난 2년과는 달리 이제는 구매자의 협상력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얼터닷컴은 그러나 아직은 주택 매물이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늘지는 못했다면서 구매자의 선택권 강화에도 여전히 치열한 주택 구매 경쟁 속에 집값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7월 주택 중간 가격은 44만 9천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7% 오르면서 6월에 기록한 역대 최고가에 근접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총 2,8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용 반도체 과학법에 서명했습니다. 박준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지나 러먼도 상무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반도체 과학법에 서명했습니다. 서명된 법안은 총 2,800억 달러 규모로 미국의 반도체 연구 개발, 제조 등 분야에 527억 달러를 지원하고 반도체 제조 인센티브용 예산 390억 달러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서명식 첫 발언을 맡은 슈머 원내대표는 연단에서 양손으로 연신 주먹을 쥐고 흔들어 보이며 오늘은 엄청난 날이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마련한 예산을 위대한 투자, 최근 10년 이내 최대 규모라고 강조했습니다. 펠로시 하원의장도 미국 가정을 위한 급여가 좋은 직업을 창출할 것, 미국 반도체 제조를 세계 선두 수준으로 되돌릴 것이라고 이번 법안 입의를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 세대에 한 번 있는 투자라며 미국 국민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여기 미국에서 반도체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지 기업을 거론 산업 지도자들은 미국이 돌아오고 있음을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중국 공산당이
이 법안의 반대에 적극적으로 미국 산업에 로비를 벌였다는 일은 놀랍지 않다라며 미국은 첨단 반도체 생산에서 세계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반도체법은 11월 중간선거 전 지지율 저조를 겪는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정치적 성과로 평가됩니다. KBN 뉴스 박준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가족기업 자산가치 조작 의혹과 관련해 진술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9시경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실에 도착했으며 1시간 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나는 미국 헌법상 모든 국민에게 부여된 권리와 특권의 아래 검찰의 질문에 답변하기를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신의 가족, 회사,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변호사와 검찰, 가짜뉴스 미디어가 지원하는 근거 없는 정치적 동기에 마녀사냥 표적이 된다면 당신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만약 내 마음속에 의문이 있다면 이 증언이 있기 불과 이틀 전 FBI가 내 집인 마러라고를 급습해 모든 불확실성을 없앴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만든 SNS인 트루스 소셜에 인종차별론자인 뉴욕주 검찰총장을 만나게 됐다고 말하고 미국 역사상 가장 거대한 마녀 사냥의 일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흑인인 레티샤 제임스 검찰총장을 인종차별론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조직이 은행 대출을 신청할 때 부동산 가치를 축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이 원숭이 두창 백신을 피부 상층부에 투여하는 방식으로 부족한 백신을 대처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보도에 박준환 기자입니다. 식품의약국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원숭이 두창 백신 접종에 관한 새로운 절차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FDA는 우선 18세 이상에 대해 백신을 기존과 다르게 투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피부 깊숙이 넣는 피하 주사가 아니라 피부 상층부에 투입하는 피내 주사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백신 1회 접종량에서 5회 용량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건당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FDA는 2015년 임상시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피내 주사로 백신 5분의 1을 투여받은 사람들과 피하 주사를 받은 사람들 간 면역 반응이 유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백신 접종 방식으로 사용 가능 백신을 최대 5배까지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4주 간격으로 2차례 백신을 맞는 것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FDA는 또 감염 위험이 높은 18세 이하에 대한 백신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이를 위해 백신의 안정성 데이터 및 천연두에 대해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다른 백신에 대한 데이터를 검토했다고 FDA는 설명했습니다. FDA의 새로운 접종 절차 승인은 지난주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에 따라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발표한 후 나왔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원숭이 두창 감염자는 늘고 있지만 백신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미국 전역에 배포된 백신은 총 62만 회 분량으로 44만 회의 추가 접종분이 더 필요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접종 방식으로는 추가 접종분으로 220만 회의 접종이 가능해집니다. 보건당국은 백신 500만 개를 추가로 주문한 상황으로 이는 2,500만 회 분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터 박스 FDA 백신 책임자는 우리는 새로운 접근 방식의 안정성에 대해 별다른 문제를 느끼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감염자들의 잠재적으로 노출된 어린이 수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원숭이 두창 감염 사례는 9,500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약 5분의 1은 뉴욕주에서 발생했습니다. KBN 뉴스 박준환입니다. 텍사스주 댈러스 코리아타운의 한인 미용실에서 한인 3명에게 총격을 가한 범인이 증오범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고인 제러미 세런 스미스는 지난 5월 댈러스 코리아타운의 한 미용실에서 22구경 소총 13발을 쏴 한인 여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목숨을 건졌지만 각각 팔과 발, 등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댈러스 카운티 지방검찰은 스미스가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개인적 편견 때문에 의도적으로 고소인들을 골랐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스미스에게 특수폭행 7가지 혐의에 증오범죄 혐의를 가중해 기소했습니다. 스미스에게 적용된 각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최저 징역 5년에서 최고 99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스미스의 애인은 스미스가 2년 전 아시아계 남성과 자동차 사고로 엮인 뒤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망상에 빠져 있으며
이 때문에 정신병원 여러 곳에 입원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또 스미스가 아시아계 미국인이 주위에 있을 때마다 그들이 자신을 쫓거나 해치려 한다는 망상을 하기 시작했다며 아시아계 상사에게 폭언해 해고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뉴저지주가 폭염 끝에 9일 가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뉴저지주 환경보호국은 어제 주저녁 21개 카운티에 가뭄주의보를 발령하고 지역 주민과 업체들의 수도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향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 일부 지역에서 수도 공급 중단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타레저의 보도에 따르면 뉴저지주가 주저녁 가뭄주의보를 내린 것은 지난 2016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입니다. 2002년에는 뉴저지주가 극심한 가뭄으로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수도 공급을 중단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번 가뭄의 주요 원인으로는 뚝 떨어진 강수량이 지목됩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90일간 뉴저지주는 예년보다 25%에서 50% 적은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30일의 경우 강수량이 평균보다 50%에서 75% 줄었습니다. 지난 7월 평균 기온은 핫시 78.1도로 뉴저지 7월 역사상 6번째로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강수량은 2.19인치로 역대 13번째로 적은 양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뉴저지에서 두 번째로 큰 식수원인 와나크 저수지의 경우 저수량이 전체의 66%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애틀랜타 한인의 이용기 회장은 당초 15일 광복절 기념식 때 한인회관에서 열기로 한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한인사회 일부에서 소녀상 건립이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한인회장으로서 반대 의견도 듣고 경청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공청회는 찬반 토론이 아니며 소녀상 건립 의결사항이 바뀌는 것도 아니라며 어디까지나 한인회관 내 소녀상 건립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확인하는 자리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에서 주택 임차 신청 시 랜드로드가 신청자의 범죄 이력을 조회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가 추진됩니다. 조례안은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랜드로드와 중개인이 임차 신청자의 범죄 이력을 조회하거나 이전 범죄 기록을 이유로 임대 계약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뉴욕시에서는 통상적으로 임차 신청자에 대한 범죄 이력 조회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국은 당뇨병 치료제 성분인 시타글립틴 일부 표본에서 발암물질에 오염된 불순물 니트로소 STG19이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기준보다 높게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급 부족을 막기 위해 불순물이 포함된 약품의 보급을 일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시타글립틴이 제약사 머크의 제2형 당뇨치료제인 자누비아와 자누메트가 들어간 성분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머크는 불순물이 포함된 시타글립틴 일부 생산분을 발견해 당국에 알렸다며 일시적 허용 기준을 지키기 위해 품질 관리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단체인 돈 프로젝트는 최근 몇 차례 테스트에서 테슬라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최신판이 평균 시속 25마일의 속도에서 멈춘 상태의 어린이 크기의 마네킹을 식별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돈 프로젝트는 소프트웨어 전문가를 주축으로 안전대책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테스트에 참여한 관계자는 매우 불안하다면서 미국에서 어린이들이 심각한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주장하고 테슬라 자율주행에 제한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흐리고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4도, 섭씨 29도, 밤 최저 기온은 71도, 섭씨 22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토요일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